2024년 영업 잠정 실적 결과 원인 리비전 4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결과가 왜 영업이익 증감으로 다르게 나타나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것으로 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다시 한번 그 원인이 안 나왔었는데 공시가 돼가지고 다시 가져왔습니다. 매출액이 300조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전년보다 16.2% 증가했고 영업비용이 6.3% 적게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이 398.3%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은 회사가 그 주요 원인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반도체 사업 중심으로 이익이 증가했다.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삼성전자와 같이 모범적인 기업이 왜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저는 좀 그게 그 세계적인 기업이 되려면은 좀 국어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또한 연간 사업 보고서가 삼성전자는 좀 늦어도 좀 빨리 낼 겁니다. 2월 말이나 뭐 3월 초 정도에 낼 것 같은데 사업 부문별 손익이 있어야 좀 더 그 반도체 부분의 이익이 증가했다고 그러니까 전자 부분과 반도체 부분 이런 데가 또 하만도 있죠. 그런 거를 좀 조금 더 소개하면 내부적으로는 할 거예요. 할 건데 뭐 저도 조직에 있어 봤으니까 사업 부분별로도 하긴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공개는 안 하고 전체만 얘기를 하는데 연결도 좋지만은 저는 분석을 위해서는 개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연결로 하면은 그 원인 결과가 희석이 돼버리거든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의 300조 매출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670조 예산 이 추가 편성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규모를 삼성전자 하나의 규모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현대오일뱅크 매출이 30조 4,685억 원 달성을 해가지고 8.4%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이 더 높게 9.9%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58.2% 감소했습니다. 회사가 표현한 거는 유가 및 정제마진 하락으로 인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이 정도가 좀 양호한 표현 아니겠느냐. 일반적으로 이 민주당 같은 애들은 원재료 연동제에 따라서 그 비용 증가까지 포함해 가지고 판매가 납품 가격을 올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기업들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 거래 가격이란 것은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원재료 가격이 뭐 올랐다고 해서 바로 전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유업의 경우에는 국제 석유 가격이 내려가면은 에, 그 원산지 그 공급하는 석유를 공급하는 쪽에서도 마진이 내려가니까 정제 마진도 니들도 내려라. 그렇게 좀 협약이 돼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한은 부당합병 회계부정 혐의 이재용 내일 2심 선고 1심은 무죄였고 손덕호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2월 2일 09시 42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선고 예정인데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만은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한 목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2015년에 한 거가 지금 참 오래 걸리죠.
그래서 5년 후에 2020년 9월에 기소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나 이 1심 재판부는 합병이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엘리엇의 주장은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그러니까 외국계 그 엘리엇 그 투자 펀드의 그 항의에 대해서는 묵인 아니 묵살했기 때문에 아마 이 글로벌 투자 금융 쪽에서는 매우 안 좋게 되어 있을 거고 공격의 대상이 정치적으로도 될 거라고 그렇게 인식을 저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늘 2심 판결에서는 작년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단서를 달았는데 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가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을 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 기억은 할 수 없지만은 이 삼성 바이오의 그 공동 기업으로서 삼성 에피스라고 그 기술 외국계 기업이 들어왔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기업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 투자 비율이 삼성 바이오가 1%인가 많고 아니 1%인가 적고 그 다음에 에피스가 1%인가 많아가지고 그때 어디 써 있는 기억으로는 자기네들이 실질적 지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평가 금액을 적게 잡았는지 그랬던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러면은 그 삼성 바이오의 자체 자산 가치도 적게 잡혀가지고 그 삼성물산이 삼성 바이오에 투자를 했으니까 삼성물산의 그 전체 평가액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죠. 아니면은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헷갈립니다. 어쨌든 오늘 어떻게 나오는지 좀 궁금한데 그래서 이 3분기 말 현재 에피스를 찾아간 게 아니고 그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에 나와 있는 거로 보면은 삼성 에피스의 장부가 기업은 3조 2천억 원대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 전체 자산가액은 약 12조 원 정도로 에피스는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이 됩니다만은 이 외국계 투자 금액을 그 자본을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삼성 바이오가 100% 인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기술을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좋은 가격을 받고서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참,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냐, 뭐냐, 참 이 가치 평가한다는 것이 참 쉬운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숫자로 얘기한다 그래도. 뭐 전문 회계법인들까지 다 들러붙어서도 잘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니까요. 어쨌든 삼성물산이 2024년도에 42조 1천억 원을 달성했는데 0.5%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0.2%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3.9%입니다. 삼성물산은 무역업하고 그 다음에 건설업 이런 거를 두 주종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 번 저도 얘기했지만은 삼성중공업도 건설업을 하고 있고 이 삼성 ENA가 또 있죠. 구 삼성 엔지니어링. 글쎄요. 그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이 건설 전문으로 좀 다 흡수 합병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또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콩나라 판나라 이렇게 그 손익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그저 얘기는 던져볼 수 있는 얘기겠죠. 견해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국의 건설업. 원재료를 원인으로 언급한 업체이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연동 업종이면 이익의 증가가 예상된다. 모나리자 화장지 소비재는 쉽게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고 판매 가격을 전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이 얘기하는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연동 그 납품 협력 업체의 가격을 올려줘야 된다는 논리는 어, 초등학교 수준의 머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나리자 매출액이 1263억 원으로서 2.6% 감소했고 영업비용은 거꾸로 1.7%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84.8%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아주 직선적으로 이렇게 그 원인은 회계 쪽은 직선적으로 표현해 줘야 돼요. 정치적인 용어로 자꾸 추상적인 용어들로 하고 있는데 이 정치에서 오염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당기순이 감소. 그 얘기는 판매 가격이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화장지 업체니까 원재료가 아마 펄프겠죠? 그게 올랐다고 판매 가격 금방 못 올립니다. 수요 공급에 문제가 있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시장 상황에 따른 시장 메커니즘을 무조건 대기업은 나쁜 놈, 납품업체는 약자, 이런 그 단순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하는 어, 이 야당 애들의 그 입법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게 문제가 있는 나라고 이 사회주의 정권을 가려고 하는 나라 아닌가 이 회계 문제에서 이런 것까지 연결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다면 이구 산업이라고 구리를 가지고 부스바를 만드는 기업인데 핵심이 매출이 4,723억 원을 달성해서 9%가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5.7%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46.4%가 증가했는데 원재료 가격, LME, 런던 금속 시장이죠. 어, 매출 단가 상승에 따른 매출액 증가 및 이익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마진폭이 있는데 전기 이동 가격이 올라가니까 판매 가격도 올랐다. 이런 연동제를 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그 경쟁이 치열하지 그만큼 치열하지는 않다는 얘기고 또 시장에서 그것이 이 상관례상 굳어진 업체인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업종은 이익이 나게 돼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한솔 로지스틱 배송업체일 것 같습니다. 매출액이 6,870억, 5.4% 감소했고 영업비용이 4.3% 감소했으니까 비용이 거꾸로 늘었다는 얘기죠. 영업이익이 36.1% 감소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추상적이고 정치적인 표현들이죠. 경영 환경 악화에 따른 손익 감소. 이런 거를 원하질 않습니다. 그 회계는 직선적인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직접적인 표현. 대덕전자 매출이 8,921억 원, 1.9% 감소했고 영업비용이 0.6% 감소했습니다. 비용이 거꾸로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52.6%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시장 수요의 약세로 수익 감소. 그럼 적게 팔렸는데 그거는 아니지. 적게 매출이 준 건 알겠는데 왜 영업이익은 더 줄었냐? 그러면은 매출 원가나 판매 관리비가 올랐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가 뭘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판매 가격이 내렸다든지 수요 약세로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 얼마나 참 친절한 누구죠? 영화에 나왔던
친절한 무슨 씨가 있죠? 네. 잠깐 잊어버렸네. 경기가 좋아도 마시고 나빠도 마시는 술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하이트 진로. 매출액이 2조 6천억 원대로서 3.1% 증가했어요. 영업비용이 0.8% 내려갔습니다. 당연히 이익이 증가하겠죠. 영업이익이 78.3% 증가했습니다. 매출액 증가 및 광고 선전비 등 판관비 감소에 따른 이익이 증가했다. 아마 쇠주 가격은 올리진 않았을 거예요. 국민 대표적인 우리 소비자 물가에 들어가는 거니까 맥주도 그렇고 또 우리도 뭐 한 잔 정도는 소맥은 항상 하는 그런 거니까 어쨌든 그 쇠주 시장은 경기가 나빠도 마셔야 되고 좋으면은 기분 좋다고 마시고 경기가 안 좋으면은 스트레스 받는다고 마시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경제 생활을 할 때 뭐 얘기기도 합니다만은 유니드 업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매출액이 1조 1천억 원대로서 1.9% 감소했고 영업비용은 더 줄였습니다. 7.5%. 그래서 영업이익이 190.3%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감소한다고 이익이 감소하지는 않는 거죠. 원재료 가격이 여기도 더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을 거예요. 제품 판매량도 증가했고 원재료 가격 안정화로 수익성이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원재료 가격이 안정화됐다. 그러니까 안정화가 뭔지 모르겠는데 가격이 올랐냐 내렸냐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표현해 줘야지 안정화 이거 뭐 용어 쓰고 이런 것들을 다 정치적 용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같은 철강을 취급하라도 주물과는 손익구조가 다르다. 철강은 중국의 과잉 생산 덤핑 수출의 피해 업종이다. 중국이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이 아파트 우리처럼 아파트 주로 그 땅이 넓은 나라가 뭐 그렇게 아파트를 쳐가지고 빈 유령 도시를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건설을 그렇게 넓은 땅이라면은 미국 같이 전원주택 뭐 이런 개발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대부분 도시개발로 해서 그냥 고층 아파트로 그 한국한테 다 배워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에, 수요가 떨어지니까 그 철강이 남아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까지 연결이 된다고 그러네요. 동일제강 중견 제강 업체입니다만은 매출이 1,511억 원 때로서 16.4% 감소했고 영업비용이 14.7%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증가했을 거예요. 영업이익이 영업손실이 56억 8,500만 원으로 영업손실이 95.2% 증가했습니다. 2년 연속 적자네요. 여기서도 표현했듯이 중국 등 세계시장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 등으로 적자 지속. 이런 얘기들은 좀 광의적인 표현이죠, 너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배경은 얘기하는 건데 그걸 원인으로 회계 쪽에서는 원인으로 경영 환경을 얘기하는 거는 좋은데 그래가지고 그 원재료 가격이 올랐냐 내렸냐 근데 판매 가격을 못 올렸다든지 뭐 이런 단순한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쉽게 그렇게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세우는 거죠. 부산주공 주물을 하는 데 같아요. 어, 우리나라에서 그 주물업체는 주로 그 공예 업체로서 좀 단지가 별도로 제한돼 있죠. 매출액이 2,130억 원으로서 11.9% 감소했고 영업비용은 13.7%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1,188.9%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요게 이제 그 기저효과라는 표현들을 하죠. 이렇게 그
표현들을 하면은 원가 절감 및 판매 단가 현실화했다. 그러면 여기 현실화는 판매 가격 올렸다는 것일 거고 자기네들이 원가 절감 노력을 했다. 이 영업 비용에서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원재료 가격 얘기는 없네요. 주요 원인 설명이 국어 시험이라면 50점을 간신히 넘긴 수준이다라고 제가 좀 에, 이 비유, 야유를 좀 해봅니다. 종이라는 데가 있어요. 매출액이 4,282억 원으로 5.5%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3.2%밖에 증가 안 했으니까 영업이익이 61.7% 증가했습니다. 자, 매출액 증가 요인 나눠서 했어요. 매출액 증가 요인은 뭐냐? 판매량 및 매출 단가 상승이다. 아주 그냥 단순하게 잘해준 거죠. 간략하게 수량도 늘고 매출 단가도 그러니까 PQ 문제다 이거죠. 프라이스 곱하기 퀄리티 PQ 문제는 매출액이란 게 요거 두 가지 얘기해줘야 참 요거는 모범 답안인데 그러면 영업이익 증가 요인은 매출액이 증가해서 그렇다. 아, 요게 그래서 50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업이익 증가 원인은 매출 증가한 건 알겠는데 그럼 영업비용은 3.2%뿐이 증가 안 한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를 뭔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원재료 가격이 뭐 올랐다든지 내렸다든지 이런 얘기들. SG글로벌 매출액이 994억 원으로 3% 증가했고 영업비용이 3.7%더 높게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은 6.8% 감소했습니다. 어, 영업이익이 본업이니까 나머지 그 영업의 손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궁금한 거 그건 주로 평가 내지는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법인세 비용 차감정 계속 사업 이익 및 당기 순이익 변동 주요 원인 해가지고 요거 세전 이익이라고 제가 표현한 게 요거거든요. 직전 사업연도 대비 당해 사업연도 어쩌고 구조 변동 주요 원인은 직전 사업연도 뭐 그 투자 부동산 처분 이익 발생으로 다른 것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에, 본업을 얘기해 줘야지 영업의 손익은 우리가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크게 획기적으로 뭐가 크게 변동이 되지 않느냐면은 근데 여기는 그 금액이 영업의 손익이 적은데 작년에는 많은데 에, 뭐 이익 발생에 따른 이익 발생이면 왜 이게 금액이 준 건지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게 연결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어요.